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김 작가 교육책 시리즈 네 번째 좋은 인생 실험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좋은 인생 실험실은 출판사 샨티에서 나왔고요. 웬디 제아나라 트레메인이 지었고 황근하 선생님이 옮긴 책인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웬디 제아나라 트레메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한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다가 자신의 전문 기술이 얼마나 위험하게 쓰일 수 있는지 깨닫고 그만두었다. 어떻게 살면 좋을지 답을 얻고자 장장 18,000km에 걸친 먼 여행길에 올랐고 네바다주 사막의 버닝맨 축제에서 이른바 선물 경제를 체험하며 그 기프티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하죠. 자신도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선물처럼 나누는 탈상품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동반자인 마이키 스쿨라와 함께 멕시코의 트루스 오어 컨시퀀시즈라는 시골 마을로 이사해 살면서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무한 반복의 삶을 버리고 그 대신 필요한 물건들을 손수 만들고 용접부터 요리에 이르기까지 갖은 기술을 익히며 폐식용유를 연료로 쓰거나 바이오 디젤 연료를 직접 만들어 차를 몰고 전력도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한다. 버려진 것들을 창조적으로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온라인 상점을 통해 판매도 하며 자신들이 개발한 갖가지 기술들을 공짜로 공유한다. 그녀는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된 의류 재활용 축제인 스와보 라마라마의 기획자이며 컨셉추얼 아티스트이고 요가 선생이기도 하다. 크래프트 웹진과 메이크지에 기고하고 있고 마이키 스클라와 함께 블로그 홀리 스크랩을 운영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파트 1 상상하던 삶, 파트 2 스스로의 힘으로 직접 살아보기, 파트 3 인생 실험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전체 파트 1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탈상품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여정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파트 2에서는 그의 동반자인 이 마이키와 어떻게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는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이 상품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탈상품화된 사회를 어떻게 구조하고 살아나갈 수 있나. 그리고 그들의 같은 동료들,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파트 3 인생 실험실에서는 미친 기술, 부엌의 마법, 전력 전기 테크놀로지, 자동차와 연료, 집, 쓰레기는 신성하다 등에서 탈상품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분은요. 탈상품화된 삶을 살다 부분. 우리 아이들이 이 상품 자본주의, 사실 이것이 중독적 자본주의라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품에 중독돼서 끊임없이 기계적인 노동을 하고 기계적으로 돈을 벌고 또 그것에 소비자로 명명되어서 정말 쉴 새 없이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중독적 상품 자본주의는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와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깨어있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상품을 욕망하도록 구조화되어져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여성들이 명품백은 하나 가져야 된다, 명품 옷을 가져야 된다라는 욕망 때문에 뭐 스스로 열등감도 만들어내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야말로 나쁜 범죄의 연루도 되어지고 막 이렇게 극단적인 사회적 양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로운 일,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그런 추구가 없으면, 그리고 또 현재 지구가 더 이상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또 쓰레기를 만들어냈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의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 중에
앞으로 인류가 파라다이스를 맞게 될 건데 그건 3차 대전 이후에 인구가 90% 이상 사라지고 난 뒤에 10%가 맞게 될 미래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 앞으로 극단적인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죠.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바로 탈상품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상품화된 삶을 살다. 소비 욕구는 일종의 욕정이다. 우리는 공기나 음식처럼 세상도 우리를 관통해 흐르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몸 안에만 담아둘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싶어 목마르고 배고프다.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상품은 그 욕정에 먹이를 줘 욕정을 더욱 자극하는 것일 뿐 결코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루이스 하이드의 그 선물, 소유를 욕망하는 삶에서 발췌한 부분이네요. 사실 소비 욕구가 일종의 욕정이며 욕망, 그리고 욕망의 본질 아시죠, 여러분? 결국 열등감이죠. 누군가를 우리가 열망의 대상, 요즘에는 뭐 재벌이나 아주 부자가 된 사람들을 모두가 다 열망하고 있어서 운과 행운과 돈을 엄청나게 갈구하고 이 영성도 돈을 향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돈이 있는 부자들은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라는 헛된 욕망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열등감으로 작동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욕정이 더욱더 강화돼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의 구렁텅이로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문학을 가르친다면 바로 그러한 우리가 이 사회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열등감과 그리고 또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욕망 자체가 하나의 굴레로 채워지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하는 거, 깨치게 하는 거, 어찌 보면 이게 바로 핵심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02년 뉴욕에서는 한 언더그라운드 예술 모임이 싹을 틔워 자라고 있었다. 매주 모임 참석자들은 바느질하는 법을 배워 곰 모양 털옷을 만들 수도 있고 뉴욕 센트럴파크의 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무엇인지 배울 수도 있고 도예 읽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뉴질랜드의 민속 불춤인 포이를 익힐 수도, 용접하는 법을 배울 수도 또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지하철 역사 투어를 할 수도 있었다. 소비주의와 돈은 창조적인 프로젝트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였다. 공연 예술가 빌리 목사는 쇼핑 중지 교회를 세웠다. 정식 성가대와 함께 다니면서 물질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설교하는 빌리 목사와 신도들은 처음에는 뉴욕시의 교회들에서 공연했고 그 다음에는 나라 전체를 돌며 그 다음에는 전 세계를 돌며 공연했다. 부시 대통령을 위한 백만장자들이라는 단체가 턱시도와 화려한 가운을 걸치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도 정기적으로 눈에 띄었다. 차려입은 옷이 말해주듯 그들은 부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세금을 많이 물리라고 요구하고 수익을 최대화하고 더 큰 권력을 거머쥐어야 한다고 외쳤다. 나는 구토의 전당, 더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나만의 색깔을 더했다. 이는 로마 제국의 호화 파티를 본뜬 일종의 연극으로 참여자들은 무진장 많은 음식을 먹고 토하고 또다시 잔뜩 먹는 일에 동참해야 했다. 로마 제국에 닥친 운명을 상기시키는 것이 이 연극의 목적이었다. 자기 표현과 자기 반성의 시대였다. 버닝맨 축제의 선물 경제와 그것의 다이,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야 한다는 사회운동 Do It Yourself에서 이 다이가 온 것이죠. 정신 덕분에 문화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이키와 나 역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상품화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대신 거의 사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엇을 살지 결정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산 것과 똑같은 것을 사거나 광고에 귀를 기울였다.
유명 상표의 옷을 사입음으로써 스스로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었다. 물건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그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뭔가가 고장나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그만이었다. 우리는 책임감을 일깨워줄 만한 정보는 전혀 접할 일이 없었다. 어떤 섬유와 물질이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가는지, 물건 하나가 생산되기까지 지구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같은 것은 알지 못했다. 이런 정보는 세탁법이 적혀 있는 옷의 꼬리표에도 나와 있지 않았고 기기의 사용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우리는 문명의 대부분이 석유와 옥수수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석유나 옥수수는 추출 과정을 거쳐 수많은 것으로 변형될 수 있다. 석유는 플라스틱과 합성섬유로 변하여 여러 소비재를 만드는 데 쓰인다. 비료로 만들어져 산업화된 식품의 재료를 기르는 데 쓰이기도 한다. 다른 곳에서 생산된 물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도시의 특성상 석유는 물건을 만드는 데는 물론 전달하는 데도 쓰이며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의 가격은 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그뿐 아니다. 우리가 먹는 가공 음식, 즉 감미료에서 식이섬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도 사실은 조작된 옥수수였다. 고기나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도 옥수수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래는 옥수수를 먹는 체질이 아닌 동물들이 산업화된 농장에서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랐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 사이클은 우리가 손수 만들 수도 있는 것들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패턴의 무한 반복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생활 사이클은 우리가 손수 만들 수도 있는 것들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패턴의 무한 반복이었다. 손수 만든다면 더 잘 그리고 더 책임감 있게 만들 수도 있을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창조성을 돈과 맞바꾸고 있었다. 이거 정말 뼈를 때리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창조성을 돈과 맞바꾸고 있었다. 이를테면 내가 할 수 있는데 타자의 아이디어를 사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타자의 손을 빌려서 한 것을 돈으로 사고 끊임없이 가난에 허덕이고 부자를 욕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하고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창조성을 돈과 맞바꾸고 있었다. 우리의 노동은 이 지구에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사실을 절감했다. 새롭게 눈을 뜨자 모든 음식점들 뒤편에 똑같은 식재료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정말 다 똑같네. 마이키와 나는 허름한 분식점이나 길 건너편에 세련된 건강 음식점이나 똑같은 트럭에서 재료를 공급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농약, 공장형 동물 사육의 실태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음식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함유한 식품 목록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런 것들은 피했다. 당시 피해야 할 것들은 면과 옥수수, 카놀라, 콩이었다. 지금 그 목록은 더 길어져서 다 외우기가 어려워졌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버렸고 뉴스는 다른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인했다. 더 많은 물건을 우리가 손수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 상품을 사는 것보다 버려진 것 중에서 주워 쓰는 쪽을 더 좋아했다. 버려진 것들을 변형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썼다. 변형해 쓰는 것이 습관이 되자 우리가 하는 선택과 이 세상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관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임금 노동과 아동 노동으로 운영되는 작업장의 공해에 전 세계적인 자원 남용에 기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식은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버려진 것들로 생활을 꾸려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고되게 일하는 자신들을 위해 보상이랍시고 해주는 행동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이키와 내가 늘 스스로에게 보상해 주겠다면서 하던 것들이었다. 네모난 상자 같은 사무실을 벗어나면 우리는 서둘러 거나한 저녁 식사를 하러 갔고 명품 옷과 고급 물건을 사들였다.
나는 1년 전 기류에서 몇 달을 보내면서 내게 한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이제는 마이키와 함께 한 가지 약속을 덧붙였다. 우리는 탈상품화된 삶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탈상품화된 삶을 추구할 것이다. 그 다음 장을 한 번 더 읽어보죠. 모든 것이 세상을 바꿀 도구.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판단이다. 앰브로즈 레드문의 이야기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판단, 그게 바로 용기. 요가를 가르치고 프리랜서 홍보 전문가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동안 저축해 놓은 돈이 점점 줄어들었다. 상품화된 사회에서 탈상품화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동안 거쳐온 작업들 덕분에 내게 쓸모 있는 기술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언론 매체를 활용하고 행사를 주최하는 법을 알았다.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평화의 목소리를 내는 행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아침 7시가 가까운 시각, 나는 센트럴파크의 한 다리 밑에 서서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눈보라가 흰색 가루를 쏟아붓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목탄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겨울나무의 발가벗은 몸통이 흰색과 회색을 배경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솔선해서 알몸으로 이 눈보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뜻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자원봉사자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내달렸다. 안에 피로 가득한 따뜻한 내 몸을 사선으로 내리꽂히는 크리스털 같은 눈보라가 난도질했다. 베데스다 분수에 다다라 저 높이 허공에 앉아있는 물의 천사 청동상을 올려다보면서 나는 천사의 뻗은 팔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는 상상을 했다. 나는 천사상과 그 앞에 있는 4개의 작은 케루빔상 앞에서 속도를 늦추었다. 건강과 순수, 자제심, 평화의 케루빔, 그 옆에는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명판이 눈에 뒤덮여 있었다. 41일 뒤면 미국은 두 번째로 이라크 침공을 시작할 참이었다. 우리는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센트럴파크에 모여 있었다. 고성의 외침이 점점 커졌다. 내가 다리에서부터 뛰어오는 것을 보고 이 퍼포먼스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한 여자들 무리가 나를 따라온 것이었다. 그들의 얼룩덜룩 붉어진 알몸이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3분도 채 안 되어 우리는 몸으로 노 부시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S에 해당하는 내 자리에 누웠더니 등 뒤로 느껴지는 눈이 뜨거웠다. 얼굴 위로 사정없이 떨어져 내리는 눈꽃을 노려보았다. 나는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직업은 없는 몸으로 조금은 무섭고 약간은 마법 같은 어떤 일을 하느라 눈보라 속에 나와 있었다. 나는 그날 단지 전쟁 반대만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껏 산업에 활용해온 내 기술을 되찾는 행위였고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하고 있었다.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대학교에서는 마케팅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그게 안전한 길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예술적 기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된 내 모습을 발견했다. 적어도 전통적이고 상품화된 의미에서는 말이다. 그림도 그리지 않았고 조각도 하지 않았다. 예술적인 어떤 훈련도 하지 않았다. 갤러리에 걸거나 내다 팔 만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예술을 취미로 해볼 시간조차 없었다. 노 부시라는 글자를 만들면서 나는 내가 지금껏 일하면서 얻은 기술이 그 자체로도 예술적일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술을 더 좋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보여준 셈이었다. 말 그대로 무엇이든 세상을 바꿀 도구로 쓸 수가 있었다. 다시 한번요. 말 그대로 무엇이든 세상을 바꿀 도구로 쓸 수가 있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만든 평화의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나왔다. 홍콩, 밀라노, 텍사스, 파리, 시드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히로시마, 쿠바, 스페인, 뉴질랜드, 케이프타운, 남극, 그 밖의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사랑, 전쟁은 그만, SOS 같은 낱말들을 몸으로 썼다. 그들은 몸으로 하트 모양과 평화 표시도 그렸다.
중동에서는 아랍어로 평화를 뜻하는 살람이라는 글자가 씌워졌다. 나는 지금껏 일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제야 내가 쓸모 있다고 느껴졌다. 정말 돈으로만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몸으로 했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무엇이든 세상을 바꿀 도구로 쓸모가 있고 통장 잔고 하나도 없고 알몸이어도 나는 그제서야 쓸모가 있다고 느꼈다라는 저자 정말 멋있죠. 웬디 제아나라 트레메인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또한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녀가 알몸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로써 나는 비논리적이고 모순되며 이상해지고 미칠 권리를 내게 허하게 되었다. 와, 견성했네요. 미쳐야죠. 정말. 세상에서 의미 있게 존재할 수만 있다면 어떤 모습인들 무슨 대수랴. 정말 핵심적이죠. 세상에서 의미 있게 존재할 수만 있다면 어떤 모습인들 무슨 대수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나눠야 될 이야기가 있죠. 설령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다. 이것을 아이들이 알았을 때 아이들은 자신만의 소신과 철학으로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누가 뭐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자신부터 그러한 변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어쩔 건데? 라는 도도한 미친 광기로 하지만 품격 있는 광기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이 세상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교육운동의 일환이라고 동참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함께하는 이 길 오늘도 힘차게 다시 마무리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유TV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